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구름이에게 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가장 병원에 있는 단단한 건 치아와 잇몸이 좋아서 이 껌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하나 줄게요. 먼저 자기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제가 오늘 돼지의 감자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감자 스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버터 섭취량을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맛있게 하려면 버터, 소금, 후추, 그리고 생크림, 우유 이 정도가 들어가면 감자 스프가 맛있게 됩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버터 풍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천둥 소리잖아요.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천둥 치듯 빠르게 요리를 하고 이제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천둥 치듯 빠른 속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에 관절 뼈를 이제 수술 없이 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주변을 챙길 수 있을 만큼의 관절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천둥처럼 빠르게 간소화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 연구하시는 분들의 레시피에는 감자 스프를 믹서를 사용하시잖아요. 곱게. 그럼 훨씬 부드럽고 평온하겠죠. 마치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받는 것처럼. 근데 전 그렇게 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간단하게 익게 해서 약간 거칠지만 저는 맛있고 만족합니다. 또 믹서기를 세척하려면 또 관절뼈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간소화합니다. 천둥처럼 빠르게.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한 병에 걸리거나 퍼뜨리지 않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는 것도 이렇게 병균이 묻은 손으로 이제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기 때문이래요. 눈은 이제 각막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서 눈은 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이 의사분들이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생 상태가 좋으면 폐렴이나 설사병 또 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의사분들은 입을 모아서 경고해 주시잖아요. 음, 5세 미만의 어린이 200만 명 이상이 폐렴이나 설사병으로 사망한대요. 해마다. 엄청난 수죠. 그래서 손을 씻는 간단한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치사적인 병이나 에볼라나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손을 제대로 씻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재채기 하거나 기침한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대요. 흐르는 깨끗한 물에 비누칠을 해서. 그리고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도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거나 만진 후에도 손을 씻어야고 해야겠죠. 또 동물의 배설물을 치운 후에도 손을 씻는 게 중요하고, 또 아기가 계신 분이라면 아기 기저귀 갈고 난 후에도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거나 만난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대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감자를 자르다 손을 살짝 베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기 전이나 상처를 치료한 후에도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주방에서, 그러니까 청소가 잘 안 된 주방에서 하는 요리는 어떨까요?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식품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되고 주방 전체도 깨끗해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물 어떻게 드세요? 네,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구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깨끗한 무화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잖아요. 홍수나 폭풍이나 또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이런 문제로 식수 공급원이 오염될 수 있고, 또 이제 식수원이 안전하지 않거나 물의 저장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생충, 콜레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설사병으로 많이 죽잖아요.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어린 아기들이. 장티푸스, 간염, 이런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식수가 해마다 약 17억 건 발생하는 설사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 또 이런 식품, 이걸 섭취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중한 가족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식공공급수원에서 적절하게 처리한 물들, 그리고 믿을만한 회사에서 생산한 생수, 그러니까 생수도 아무거나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바른 순서와 절차를 빼먹지 않고 정직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서 생수를 포함해서 그 이웃들에게 공급해서 또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인의 자세로 양심적으로 일하는 기업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 얼리거나 양치질, 또 식품을 씻거나 설거지할 때, 또 요리할 때 물도 다 깨끗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이제 구할 수 없어서 저장 용기에 염소나 식수 살균제와 같은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담긴 용기를 만질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식수에 손이나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건강하려면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하잖아요. 먹는 음식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양 균형 잡힌 식단. 네, 의사분들은 소금, 설탕, 지방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또 식사 양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켜야 되고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빵, 시리얼, 파스타, 국수, 쌀을 살 때에는 통곡물 이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통곡물이 오히려 정제된 것보다 영양과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위해서는 지방질이 적은 고기를 조금 먹고 일주일에 몇 번 생선을 먹고 콩이 식물성 단백질로 안 돼. 설탕과 고형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면 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고 또 당분이 들어있는 디저트, 과일을 조금 더 먹고 과일 대신에 그리고 고형 지방이 들어있는 소세지, 고기, 버터, 치즈, 쿠키 이런 식품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건강에 좋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 소금 섭취량이 높아지면 고혈압으로 콩팥이나 심장 장기들이 손상되고 또 근심마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 대신 향신료, 후추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는 대체 조미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후추가 들어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은 식사 양을 어떻게 조절하고 계세요? 얼마나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다가 배가 어느 정도 찼다 하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결정이잖아요. 좋은 결정. 어떤 음식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대요. 미국에서는 6명 중 1명이 식중독에 매일 걸린대요. 높은 수치죠. 지속적인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지만 때로는 식중독으로 사망도 한다고 하거든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거름을 줬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재배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잘 흐르는 물에 씻고 또 음식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그 세제로 뜨거운 물로 손, 도마, 조리도구, 접시, 조리대도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그리고 식품 간의 오염을 피하려면 생달걀, 생고기, 날생선 이런 닿았던 표면 또 접시들을 씻지 않고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식품이 적절한 온도에 이를 때까지 가열하고 상하기 쉬운 음식은 곧바로 먹지 않을 거라면 즉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조리된 식품을 사는 경우 있잖아요. 2시간 내에 냉장고에 넣을 수 없다면 구입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하기 쉬운 음식을 섭씨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섭씨 32도가 넘는 곳에 1시간 이상 뒀다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찌개를 끓여놓고 상하기 쉬운 음식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2시간 이상 32도 넘는 곳에 뒀다면 그냥 반찬 찌개 힘들게 만들었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이내에 되도록 냉장고에 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산을 오르거나 먹지 않고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한다. 그래도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활동을 잘하면 잠도 잘 자고 뼈와 근육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적정 체중, 원하는 목적 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운동을 시킬 수만 있다면 기분이 4분의 3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해요. 또 때이르게 사망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병, 또 제2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모든 위험이 오잖아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 의사에 이제 상의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게 좋죠. 근데 어린아이나 청소년은 가벼운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매일 60분 정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성인은 가벼운 운동을 150분, 격렬한 운동은 75분 정도 할 수 있대요. 재밌게 하면 좋겠죠. 농구나 테니스나 축구, 빨리 걷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나 아니면 장작을 막 팬다거나 수영, 카누 타기, 조깅, 유산소 운동 정말 종류가 많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가벼운 운동인지 격렬한 운동인지 구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는 정도다 하면 나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옆 사람하고 운동 친구와 대화 나누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격렬한 운동이래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야채를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라색 양배추예요. 아삭아삭. 네,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과자를 자제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분명한 결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면을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필요한 수면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는 수면 시간이 16시간에서 18시간, 또 걸음마 하는 아기는 14시간, 또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는 11시간에서 12시간 자야 된대요. 또 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적어도 10시간, 그리고 청소년은 9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성인은 7, 8시간 자야 한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10대시거나 어린이라면 충분한 잠은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야 되고, 학교에서 또 기억하는 능력도 월등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이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신진대사와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르몬의 균형에도
충분한 수면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혈관 건강도 충분히 자야 된대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다 내가 그러면은 비만, 우울증, 심장병, 당뇨병. 푹 자야 혈당도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된 많은 교통사고도 수면 부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딱 일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침실을 아주 조용하고 어둡게, 그리고 아늑하게,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침실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잠자리에서 텔레비전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기가 전혀 없는 방에서 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전자기기를 절대 잠자는 곳에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자기 전에 과식, 또 카페인, 알코올을 피해야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디카페인 커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나요?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사분들의 제안을 적용했는데도 불면증, 또 수면 장애에 막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자격이 갖춘 건강 전문의 의사와 상담해 보면 좋대요. 그래서 수면 장애는 낮에 과도하게 막 졸리고 잠자는 동안에 호흡곤란이 온다. 이것도 다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저는 원두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 종이 필터에 남은 찌꺼기를 그 베개 옆에 휴지통에 넣어둬요. 그러면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의사분들의 이렇게 지침을 보면 먼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먼 거리를 갈 만큼 뭔가 대단한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규칙들인 것 같아요. 기본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에어프라이에 구운 호두예요. 미국산이에요. 저는 제가 씻어서 구운 호두가 견과류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견과류를 어떻게 드세요? 이걸 먹으면서
파랑 비늘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고기 좋아하세요? 저도 20살 때 여름방학에 예쁜 수족관까지 가서 아주 예쁜 아주 작고 예쁜 물고기들을 몇 마리 산 적이 있어요. 이름도 다 짓고 죽었을 때 그림도 그리고 시글리티라는 물고기가 죽었을 때 일기장에 그림을 그리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물고기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너무 장엄한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어항 속에서 저희 집 거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뒀었거든요. 네, 여러분 파랑 비늘돔이라는 물고기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떤 옷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감탄사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탄성을 발할 정도로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무엇을 바닷속에서 하고 있을까요? 모래를 만드는 물고기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모래가 하는 모든 역할을 우리가 다 이해력을 갖춘 분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계실 수 있겠죠? 저는 모르지만 모래가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모래가 만들어지는 색다른 방법을 이 파랑 비늘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산호초를 갈아서 고운 모래로 만드는 물고기가 바로 이 파랑 비늘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랜베리예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저는 그냥 건포도도 크랜베리도 다 씻어서 먹어요. 혹시 대장균이 묻어 있을까봐 그냥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냥 씻어서 먹어요. 파랑 비늘돔은 세계 곳곳 열대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산호 조각을 삼킨대요. 그리고 산호 조각에 있는 자잘한 먹이를 먹고 나머지는 모래처럼 침을 탁 배출시킨대요. 놀랍죠? 산호초를 일단 먹는데요. 그리고 그 산호초 안에 든 자잘한 먹이를 먹고 나머지는 모래처럼 산호초를 만들어서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긴급하게 받아야 할 전화가 와서 다시 올게요. 전화 통화하고.